깊은 밤 복동이의 거친 숨소리가 외양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열로 인해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죠. 복동아, 괜찮니? 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복동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복동이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아,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 복동이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체온이 너무 높아요. 계속 닦아줘야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새 두 노인은 교대로 복동이를 돌봤습니다. 한 명은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다른 한 명은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죠. 새벽 5시 복동이가 갑자기 일어나려다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복동아. 두 노인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두 노인의 손을 핫았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토록 작은 생명이 노부부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랑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복동이는 정말 이 깊은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해가 뒷산 너머로 솟아오르며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70대 중반의 김봉수 할아버지가 지게를 메고 집 앞마당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죠. 옆에서는 아내인 이순자 할머니가 앞치마를 털며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은 장에서 뭘 사올까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배추하고 무는 사야겠고. 봉수 할아버지가 대답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오일장이 서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1시간 남짓 걸어 내려가니 장터가 나타났죠.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이는 장터 한편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이리저리 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죠. 송아지는 털색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몸집도 또래에 비해 왜소했습니다. 게다가 심하게 기침을 해댔고 콧물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송아지 좀 봐요. 얼마나 아픈지. 순자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송아지는 거의 서 있을 힘도 없어 보였고 눈에는 고열로 인한 핏발이 서 있었죠. 주인은 점점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팔리겠네. 송아지 주인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얼마예요? 봉수 할아버지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이 송아지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아픕니다. 폐렴 기운도 있고. 그냥 5만 원만 주시면 가져가세요. 치료비가 몇 배는 더 들 겁니다. 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원이요? 그럼 정말 많이 아픈 거네요. 아마도 며칠 안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봉수 할아버지가 송아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송아지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맑은 눈동자로 빤히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간절한 구원의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 눈을 보세요.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의지가 강해 보여요. 순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빛이에요. 두 노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아이 데려갈게요. 봉수 할아버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텐데. 송아지 주인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돌봐줄게요. 돈을 건네받은 송아지 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봉수 할아버지는 송아지의 목에 걸린 끈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송아지는 비틀비틀하며 겨우 걸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송아지는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복동이 어때요?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요. 봉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복동이. 좋은 이름이네요. 복동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꼭 낳아야 해. 순자 할머니가 송아지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노인은 복동이를 위해 외양간을 청소하고 깨끗한 짚을 깔아주었습니다. 복동이는 쓰러지듯 누웠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수의사를 불러야 할까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해 봅시다. 일단 오늘 밤을 버텨야 해요. 그날 밤부터 두 노인의 특별한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동이의 체온을 확인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죠. 기침이 심할 때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먼저 지켜볼게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교대로 해요. 밤새 두 노인은 2시간씩 교대로 복동이를 돌봤습니다. 복동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힘겹게 버텼죠. 새벽 5시경 복동이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없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복동아, 괜찮니? 봉수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복동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수의사가 와서 진찰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폐렴과 영양실조가 동시에 왔네요. 정성껏 돌보면 나을 수도 있지만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노인의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먹이고 체온을 재고 영양가 있는 죽을 끓여서 조금씩 먹였죠. 일주일이 지나도 복동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동아, 힘내. 우리가 끝까지 돌봐줄게. 순자 할머니가 매일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비록 몸은 아팠지만 두 노인의 정성을 느끼며 조금씩 의지를 되찾아갔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고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렸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을 와서 걱정했습니다. 저 송아지 살 수 있을까요? 옆집 박영숙 아주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봉수 어르신 부부가 워낙 정성껏 돌보시니까 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격려했습니다. 20일이 지나서야 복동이가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일어났어요. 복동이가 일어났어요. 순자 할머니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두 노인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나자 복동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털색도 윤기를 되찾았고 눈빛도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자신을 살려준 두 노인에게 특별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도 보이기 시작했죠.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복동이는 이제 마을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복동이는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돌봐야 할 시기였습니다. 복동아, 천천히 걸어야 해. 봉수 할아버지가 복동이와 함께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체력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수의사가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수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요. 순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활동량을 늘려가야 해요. 복동이는 회복 과정에서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더 세밀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도 생겼죠. 어느 날 아침 복동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봉수 할아버지가 외양간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복동이는 미리 날씨 변화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신기해요. 일기예보보다 정확하네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복동이는 점차 농사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지만 조금씩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했죠. 복동아, 오늘은 밭에 가자. 봉수 할아버지가 호미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밭에서 할아버지가 김을 메고 있을 때 복동이는 떨어진 농기구들을 입으로 물어다 주었습니다. 이 녀석 정말 사람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복동이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죠. 마을의 다른 소들을 이끄는 특별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 저것 좀 봐요. 이웃집 할머니가 놀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복동이가 마을의 소 3마리를 일렬로 세워서 이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대장처럼 앞장서서 걸어가고 다른 소들은 순순히 따랐죠. 복동이가 소들의 리더가 된 것 같아요. 김철수 아저씨가 감탄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복동이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무거운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두 노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돌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니까 무리하면 안 돼. 봉수 할아버지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할아버지의 걱정을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 추수철이 되자 복동이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달구지를 끌고 논과 밭을 오가며 수확한 곡식들을 날랐죠. 하지만 예전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복동아, 천천히 가자. 쌀이 떨어질라. 봉수 할아버지가 달구지 위에서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마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한 걸음씩 확인하며 걸었고 평평한 길에서도 급하지 않게 움직였죠. 추수가 끝날 무렵 마을에서는 복동이의 회복을 축하하는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그때는 죽을 뻔했는데. 박영숙 아주머니가 감격했습니다. 봉수 어르신 부부의 정성 덕분이죠. 김정우 이장이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마을 아이들도 복동이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복동이의 온순한 성격을 알게 된 후로는 자주 놀러 왔어요. 복동아, 우리랑 놀자. 7살 된 민수가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동이는 아이들과 조심스럽게 놀아주었습니다.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코로 받쳐주기도 했죠. 복동이는 정말 착해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복동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털에도 윤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힘차졌어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경험은 복동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동아, 이제 정말 다 나았구나. 봉수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에게도 같은 애정을 보였죠. 우리 복동이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외양간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죽을 뻔했던 병약한 송아지는 이제 마을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복동이가 보여줄 놀라운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찾아왔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추위가 길어지면서 산속 동물들의 먹이가 부족해졌죠. 특히 뒷산에 서식하던 멧돼지들이 점점 마을 가까이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려요. 마을 이장인 김정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멧돼지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박영숙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소음 정도로 여겼습니다. 설마 멧돼지들이 마을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복동이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밤에 자주 깨어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산 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때때로 불안한 듯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복동이가 왜 저러지? 순자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는 것 같아요. 봉수 할아버지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죠. 어머나, 큰일 났어요. 새벽 5시경 김철수 아저씨의 비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김철수 아저씨네 밭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사이 멧돼지 떼가 내려와서 배추밭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었죠. 이런 일이. 봉수 할아버지가 망연자실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멧돼지들이 단순히 밭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돼지우리와 닭장도 공격당했죠. 우리 돼지 3마리가 다쳤어요. 이웃집 할아버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김정우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동이가 외양간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경계심 가득한 소리였죠. 복동이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복동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산에서 우르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멧돼지 떼가 다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김정우 이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멧돼지들의 규모가 달랐습니다. 무려 10마리가 넘는 큰 무리였죠. 그들은 거침없이 마을 중심부로 돌진해 왔습니다. 복동이는 더 이상 외양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삐를 끊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복동아, 위험해. 봉수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멧돼지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죠. 평소 온순했던 복동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복동이는 마을을 지키려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멧돼지들과 복동이가 마주했습니다. 크기로는 멧돼지들이 더 작았지만 수가 많았고 야생의 사나움이 있었죠. 어떡하지? 복동이가 혼자서. 순자 할머니가 가슴을 졸였습니다. 복동이는 우선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마치 여기서 물러가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배고픈 멧돼지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멧돼지가 복동이에게 돌진했고 복동이는 머리를 낮춰서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으악!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오히려 멧돼지가 튕겨나갔죠. 다른 멧돼지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지만 복동이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공격을 피하면서 반격했습니다. 싸움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복동이의 왼쪽 다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복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복동아, 그만해. 너무 위험해. 봉수 할아버지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다른 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동이의 위험을 감지하고 도우러 온 것이었죠. 저것 봐요. 소들이 복동이를 도우러 와요. 김철수 아저씨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5마리의 소가 복동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제 숫자도 비슷해졌죠. 멧돼지들은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직감하고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멧돼지들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복동이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죠. 복동아. 순자 할머니가 달려와서 복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복동이를 돌보기 위해 김봉수 할아버지 댁에 모였습니다. 복동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쓰러진 후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복동이를 아끼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죠. 복동이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왼쪽 앞다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옆구리에도 멧돼지 엄니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을 빨리 불러야겠어요. 김정호 이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수의사도 읍내에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동이를 돌봤죠. 일단 상처를 깨끗이 씻어야 해요. 간호사 출신인 박영숙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소독약은 우리 집에 있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복동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결코 사나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복동아, 아파도 참아야 해. 금방 나을 거야. 순자 할머니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할머니의 손길에 코를 비비며 응답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드디어 수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진단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소 한 달은 푹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약을 발라줘야 해요. 수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봉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특별한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대로 복동이를 돌보기로 한 것이죠. 아침에는 김철수 아저씨가 와서 상처를 닦아주고 점심에는 박영숙 아주머니가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김정우 이장이 와서 사료를 주고 외양간을 청소해 주었죠. 이런 대접을 받는 소가 어디 있겠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의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복동이를 보러 왔죠. 복동아,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이야기해 주셨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복동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어. 아이들은 복동이 주변에 둘러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복동이는 비록 몸이 아팠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해 보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복동이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수는 없었지만 식욕이 돌아왔고 눈빛도 다시 생기를 되찾았죠. 다행이에요. 회복이 빨라서. 수의사가 재진료를 하며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워낙 건강한 소라서 그런가 봐요. 봉수 할아버지가 안도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마을을 지킨 용감한 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어머, 우리 복동이가 신문에 났어요. 순자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와서 흥분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복동이를 보러 마을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다른 지역에서까지 왔죠. 정말 신기한 소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 방문객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복동이는 특별해요. 그냥 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관심 덕분에 복동이는 마을의 복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만 보면 복덩이가 왔네라고 불렀죠. 한 달이 지나자 복동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죠. 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욱 의젓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아, 이제 다 나았구나. 봉수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죠. 마치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단합되었어요. 김정우 이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복동이를 함께 돌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죠. 이웃 간의 정도 깊어졌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동이는 오랜만에 외양간 밖으로 나와서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소중한 터전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이곳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같았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복동이는 그 평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회복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름이 한창이었죠.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비도 자주 내렸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 비가 내렸는데 양도 엄청났죠. 이상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은 처음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도 기록적인 장마라고 하던데. 봉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연일 내리는 폭우로 마을 곳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울은 불어났고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도 평소보다 거세졌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복동이도 계속되는 비 때문에 외양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밤마다 불안해하며 뒷산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복동이가 또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봉수 할아버지가 복동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멧돼지 떼처럼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복동이의 불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비가 세게 내리는 날에는 외양간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죠. 7월 25일 기상청에서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 쏟아지듯 비가 내렸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머물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겠어요. 김정우 이장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큰 산사태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름방학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었죠. 날씨가 안 좋은데 소풍을 가도 될까요? 학부모 중 한 명이 걱정했습니다. 실내 체험장으로 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예정대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총 15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2명이 버스를 타고 인근 마을의 체험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오후 2시경 버스에 올랐는데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지? 버스 기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앞 산비탈에서 흙과 돌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산사태였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갇혔어요. 버스 기사가 급히 마을에 연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죠. 어떻게 하지? 길이 막혔다는데. 민수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일단 구조대에 신고해야겠어요. 김정우 이장이 바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계속 내리는 비 때문에 산사태가 더 커질 위험도 있었죠. 바로 그때 복동이가 외양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복동아, 어디 가니? 봉수 할아버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복동이는 산사태가 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복동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동이를 따라 산사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쏟아진 흙과 돌들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그 너머에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고립되어 있었죠. 아이들아, 괜찮니? 부모들이 소리쳤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아이들을 구해낼 것인가였습니다. 흙더미를 치우려면 장비가 필요했는데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복동이는 현장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산비탈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아, 위험해. 사람들이 말렸지만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산사태가 나지 않은 옆쪽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이 산을 잘 알고 있던 복동이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저기요. 복동이가 다른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김철수 아저씨가 외쳤습니다. 복동이는 험한 산길을 헤치고 올라가서 막힌 길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있는 곳까지 가서 큰 소리로 울었죠. 복동이다. 아이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온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죠. 선생님, 복동이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산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복동이를 믿어봐요. 저 애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복동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안내했죠. 비에 젖은 험한 길이었지만 복동이가 있어서 아이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드디어 모든 아이들이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부모들과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복동아,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복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하차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번 소중한 생명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된 후 마을 전체가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복동이의 두 번째 영웅적인 행동에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죠. 특히 구조된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복동이 삼촌이 날 구해줬어요. 7살 은지가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길을 알려줘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복동이를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구조 작업이 끝난 후 마을 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복동이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입니다. 복동이가 우리를 구한 게 김정우 이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로부터, 이번에는 산사태로부터. 박영숙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동이에게 뭔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철수 아저씨가 제안했습니다. 회의 결과 마을에서는 복동이를 위한 특별한 기념행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죠. 며칠 후 지역방송국에서 취재진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복동이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복동이는 정말 특별한 소예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복동이는 평소처럼 온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 있게 지켜봤죠. 복동아, 카메라 보고 인사해봐. 민수가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정말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촬영팀 모두가 깜짝 놀랐죠.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정말 신기해요. 카메라맨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복동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복동이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늘어났죠.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김정우 이장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유명해진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복동이와 놀았죠. 복동이 삼촌,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삼촌 이야기 해주셨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복동이 삼촌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복동이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복동이에게서 배운 것이죠. 특히 구조받았던 아이들 중 한 명인 수진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내성적이었던 수진이가 복동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활발해졌죠. 복동이 삼촌, 나도 삼촌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이가 복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복동이는 수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하차주며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복동이 감사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복동이가 마을을 2번이나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축제였죠. 감사제 준비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각자 할 일을 나누어 맡았고 모든 연령대가 참여했죠. 이런 축제는 처음이에요. 동물을 위한 감사제라니. 이웃 마을에서 온 방문객이 신기해했습니다. 복동이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죠. 마을 사람들이 설명했습니다. 감사제 당일 많은 사람들이 복동이를 보러 왔습니다. 복동이는 행사의 주인공답게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죠. 복동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봉수 할아버지가 복동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 복동이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축제가 끝난 후 복동이는 조용히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소중한 사람들의 집집마다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복동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과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말이죠. 마을에는 복동이 덕분에 더욱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복동이 감사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특별한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복동이의 업적을 영구히 기념할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복동이 동상을 만들면 어떨까요? 김정우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년 복동이 날을 정해서 축제를 여는 거죠. 박영숙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복동이 동상을 세우고 매년 9월 15일을 복동이 날로 정해서 마을 축제를 열기로 한 것이죠. 9월 15일은 복동이가 처음 멧돼지와 싸워 마을을 구한 날이었습니다. 동상은 어디에 세울까요? 김철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 광장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가 의견을 냈습니다. 동상 제작을 위해 인근 도시의 조각가를 초청했습니다. 조각가는 복동이를 직접 보고 감동받았죠. 이런 손은 처음 봅니다. 정말 특별하네요. 조각가가 복동이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주실 건가요? 봉수 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용감하게 마을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젓한 자세로요. 2달 후 드디어 복동이 동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동상은 정말 멋있었죠. 복동이가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치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같았습니다. 동상 제막식 날 복동이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뜬 동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복동이는 동상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아, 내 동상이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동상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죠. 동상 아래에는 복동이의 업적을 적은 명판도 설치되었습니다. 마을을 2번 구한 용감한 소, 복동이를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죠.
첫 번째 공식 복동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감사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했죠. 올해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네요. 김정우 이장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작은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다니. 순자 할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축제 준비로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음식 부스도 준비하고 복동이 사진전도 열기로 했죠. 아이들은 복동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축제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복동이는 축제의 주인공답게 꽃으로 장식한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와, 저게 복동이구나. 처음 본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그런데 정말 온순해 보여요. 어른들도 감탄했습니다. 복동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냈죠.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즈까지 취해 주었습니다. 복동이가 정말 사람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복동이 이야기 구연이었습니다. 마을의 한 할머니가 복동이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옛날 옛적에 아무도 원하지 않던 작은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멧돼지와의 싸움, 산사태에서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방문객 중 한 명이 감격했습니다. 축제 마지막에는 복동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복동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복동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고마워. 구조받았던 아이들의 부모가 말했습니다. 복동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자랑스러워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8살이 되어 중년의 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의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축제가 끝난 후 복동이는 자신의 동상 앞에 서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송아지였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복동아,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봉수 할아버지가 복동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감사를 받으며 보낸 뜻깊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복동이 날은 이제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었고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복동이를 보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복동이 날이 제정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복동이는 11살의 노년기에 접어들었죠.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털에는 흰색이 섞이기 시작했고 걸음도 조금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총명했습니다. 복동이도 나이가 들었구나. 순자 할머니가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건강해 보여요. 식욕도 좋고요. 봉수 할아버지가 위로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무거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역할을 했죠. 특히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복동이 할아버지, 오늘도 안녕하세요. 새로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복동이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복동이도 아이들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죠. 어느 봄날 복동이에게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의사의 진단 결과 복동이가 임신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정말요? 복동이가 새끼를 가졌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5개월 정도 되었어요. 수의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복동이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죠. 복동이의 아이라니. 상상만 해도 기뻐요.
박영숙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혹시 복동이만큼 똑똑할까요? 김철수 아저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임신한 복동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영양가 있는 사료를 구해다 주고 외양간도 더 편안하게 꾸며주었죠. 복동아, 몸조리 잘해야 해. 아기 때문에라도. 순자 할머니가 복동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임신 중에도 여전히 온순했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진 것 같았죠. 마치 곧 엄마가 될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의사가 상주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복동이를 걱정하며 지켜봤죠.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수의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물론이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밤새 복동이 곁을 지켰습니다. 복동아, 힘내. 조금만 더 참아.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복동이가 건강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낳은 것입니다. 태어났어요. 건강한 암컷이에요. 수의사가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복동이는 힘들었던 출산을 마치고 새끼를 하차주며 모성애를 보였죠. 어머, 복동이 똑같이 생겼어요. 순자 할머니가 감격했습니다. 새끼 손은 정말 복동이를 빼닮았습니다. 털색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복동이처럼 총명해 보였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김정우 이장이 물었습니다. 복순이 어때요? 복동이의 딸이니까요. 마을 아이들이 제안했습니다. 복순이. 좋은 이름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복순이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보였죠. 벌써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민수가 놀라워했습니다. 역시 복동이의 딸이네요. 어른들이 감탄했습니다. 복동이는 새끼를 낳은 후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마을의 영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만들어낸 어미가 된 것이죠. 며칠 후 복순이 탄생을 축하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복동이 모녀를 축하했죠. 복동이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줬네요. 박영숙 아주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복동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김철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날이 갈수록 복동이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갔습니다.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냈고 다른 동물들과도 잘 어울렸죠. 어느 날 저녁 복동이와 복순이가 나란히 서서 마을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마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복순아, 저기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을이야. 복동이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봉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복동이 모녀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동이를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버려진 송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봉수 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었습니다. 복동이는 조용히 새끼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버려진 생명이었던 복동이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를 통해 복동이의 정신과 사랑이 계속 전해질 것이었죠.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가져다 준 사랑과 용기가 복순이를 통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렇게 복동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힘을 보여준 복동이의 정신은 복순이와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